정책에 대한 분노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국정 운영의 실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이 문재인 정권은 경제를 파탄내고 안보를 실종시키고 그리고 교육을 붕괴시키고 외교적 고립을 초래하고 무엇보다도 국민을 분열시켜서 대립하게 한 이 망국적인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5차례 9년간의 감옥 생활, 12년간의 도피 생활. 서울대 법대 출신의 전설적 도망자,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장기표. 그는 왜 50년 넘게 거리에 서 있는 것일까? 물론 이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이제 투사로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셨고요.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이끄셨고, 그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희생도 하셨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희생을 강조하시지 않는 면이 저는 굉장히 인품이 높은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장기표 선생은 경세의 철학을 가진 드물게 보는 정치가예요. 그 경세의 철학이 뭐냐면 문명의 기본이 바뀐다는 그 생각을 가진다는 것. 그래서 정보 사회에 맞는 어떤 정치 환경을 만들어 가자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요. 장기표 선생은 이 시대의 가장 전형적인 도덕성을 겸비한 그런 지도자예요. 이 사람만큼 그 숭고한 도덕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찾기 힘들 겁니다. 한국의 1950년대에서 60년대, 한국 국민 1인당 국민소득 78불. 전쟁 이후 모두가 가난에 찌들고 삶 자체가 힘들던 시절, 다들 가난했기에 가단을 들먹이는 것조차 진부하다고 말하는 장기표. 야, 이 사람 사는 세상에 이래가니 안 되겠다 싶었고, 특히 또 왜냐하면 장리라니 장리사, 춘궁기에 벼 한섬을 빌려 묻고 추수기에 한섬 반을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저렇게 살아가 되겠나. 누구보다 주변의 어려움에 일찍 눈뜬 장기표는 일상적인 가난보다 당시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함께 부패한 우리 사회에 대한 분노가 컸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세상을 바꿔야겠다는 장기표 철학의 배경이 됐다. 이런 거를 보면서 정말 정치가 잘 돼야 된다 하는 것도 알았고, 또 이 정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농민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없다. 이런 것도 봤고, 그 생각을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어릴 적 경험은 장기표 평생 민주화 운동이나 정치 활동에 참여한 동기가 됐고, 세상이 바뀌기를 바란 그의 열망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어려웠던 형편 때문에 늦어진 서울대 법대 입학. 이 나라 최고의 명문대생이란 사실만으로도 앞길은 창창했다. 그러나 장기표는 법대생으로 당연시되던 사법고시 패스와 판검사의 꿈을 금세 접었다. 현실에서 마주친 수재들의 삶은 그야말로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한 공부일 뿐, 자신처럼 대의를 위한 열정은 볼 수 없었다. 고민이 깊어지던 그때 장기표는 서울대 법대의 대표적인 이념단체였던 사회법학회에 가입하게 되고, 여기서 장기표의 동지로서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조영래를 만나게 된다. 근데 이제 나하고 이제 주기마다 조영래도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아주 나하고 정말 죽을 때까지 굉장히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는 나하고 완전히 그냥 결합되어 있었죠. 1966년 9월 장기표에게 최초의 데모를 주도하게 만든 사건이 터진다. 바로 삼성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당시 김도한 의원의 국회 분녀 투척으로 유명해진 바로 그 사건이다. 장기표는 조영래와 함께 재벌의 밀수 사건을 규탄하는 성토대회를 준비하면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서로의 집념과 열정을 재확인하게 된다. 장기표는 1967년 2월 군에 입대했다. 군대 생활은 말짱 헛일이다라는 말은 그에게는 절대 통하지 않았다. 청춘기 3년을 말짱 헛일로 보내는 것은 시간 낭비 이전에 자기 인생의 수치라고 여겼다. 야, 군대에서 배우면 전부 다 할 거다. 막 이런 말을 걔들이 금방 오서 어떻게 알겠어. 그냥 딱 생각해. 야, 군대에서 배우면 전부 다 말짱 할 거다. 나는 그럴 수가 없다. 나는 이 군대 생활이라고 해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다. 당시 서울대 법대 재학 중에 군에 입대한 사람은 드물었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 법무관으로 입대하거나 졸업 후에 장교로 입대했고 심지어 입대하지 않는 경우도 덜어 있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일에 전념하겠다는 생각으로 사법시험을 단념한 데다 학생운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던 장기표는 입대가 필요한 일이기도 했지만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일이었다. 나는 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해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나는 사실 군대 문제와 관련해서 자꾸 기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걸 기피라 그래요. 군대 옛날에 기피를 많이 했어. 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고 국가가 정책으로 결정되면 해야 된다. 내가 이런 생각을 말도 그런 말을 많이 했어. 그래서 나는 월남. 우방 월남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 우리나라의 국위를 높이는 데 노력하라고 격려했습니다. 67년 8월 초창기의 월남전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전쟁터였다. 어떻게든 월남 파병부대 자원을 만류하는 조영래에게 장기표는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렸고 나로서는 역사의 현장을 체험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다라는 말로 단념시켰다고 훗날 조영래는 회고한 바 있다. 군대 생활에서 원칙을 벗어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 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는 반드시 해냈다는 점을 장기표는 더없이 자랑스러워한다. (1969년) 말 34개월의 군복무를 마친 장기표는 이듬해인 1970년 복학했다. 세상을 바꾸는 일에 전념키로 작심한 그는 이미 학업에는 별 관심 없는 직업 혁명가였다. 당시는 박정희 정권이 삼선 개헌을 통해 영구 집권을 준비하던 때라 일단 학생운동에 주력하면서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설 사회 정치 의식을 높이고 학생운동의 전국 조직화 방안을 찾기에 골몰하게 된다. 그때는 이미 나는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직업 운동가예요. 사실 직업 혁명가지. 직업 운동가이기 때문에 근데 학생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학하자마자부터 학생 운동 돌아가는 사정을 다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크린 활동도 하고 이래 하면서 다른 대학에서 고대 한사연이라든지 한문이라든지 연대 한문이라든지 다른 또 지방에 또 경북대학교에 정진이라든지 이런데 다른 대학에 수련을 해놨는데도 다 가고 그래요. 또 서로 오락하고 우리 한테도 또 오락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 학생운동 신문이 좀 있어야 되겠다.
당시 정부의 노골적인 언론 탄압으로 어용화된 언론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민주화를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장기표는 언론의 어용성을 규탄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허사였다. 그래서 학생운동을 알리는 신문을 만들어야겠다고 판단하고 사회법학회 학우들과 함께 만든 것이 자유의 종이라는 유인물 신문이었다. 그 학생운동 소식들을 다 그게 다 어디 수련한 것도 적어놓고 쟁점이라든지 이런 걸 다 쓰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내가 발췌를 해가지고 간단하게라도 쓰고. 1970년 10월 3일 창간된 자유의 종은 학생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면서 학생운동의 조직화에 크게 기여했고 각 대학에서 학생운동신문이 나오게 되는 촉매제가 됐다. 요즘처럼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니까 원고로 써가지고 가면 필경사라 그래. 을지로 입구 있잖아요. 그게 그 2층에 가면 몰래 해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가서 지금 치는 A4 용지 2장이지. 이런 신문을 만들어. 적어도 한 2,000부씩은 찍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 혼자, 나는 항상 가방을 갖고 다니니까. 근데 그걸 이제 만들면, 연세대학교 백부, 고대 백부, 이대 백부, 이렇게 문의대, 상대, 이렇게 쫙 나눠주죠. 살벌했던 시절, 청년 학생들에겐 의로운 열정이 흘러넘쳤다.